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면접 때 봤는데 와, 이 사람 정말 완벽하다. 말도 너무 잘하고 경험도 딱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다들 반했죠. 그래서 당연히 채용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나? 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랑은 계속 부딪히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막 책임 회피하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잘 설계된 인성검사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니 그 완벽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인성검사가 어떻게 면접의 맹점을 파고드는지 더 깊고 객관적이고 또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는지 그 핵심 원리 4가지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깨워보죠. 자료에서 우선 기존 면접 방식의 한계부터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면접관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요. 지원자의 진짜 능력보다는 그럴듯한 말솜씨나 좋은 인상 같은 좀 피상적인 것에 쉽게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라는 게 진짜 강력하게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원자가 명문대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외모가 아주 단정해요. 그러면 면접관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일도 잘할 거야. 이렇게 나머지 능력까지 좋게 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짧은 면접 시간은 이런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연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약점은 싹 숨기고 강점은 부풀리고요. 바로 그겁니다. 면접은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이 엄청 심한 게임이거든요. 지원자는 자기에 대해 거의 다 알지만 면접관은 고작 30분 남짓한 대화로 판단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원자가 꾸며낸 모습을 꿰뚫어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바로 여기서 인선검사의 첫 번째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면접관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한데요? 첫 장점이 심층적인 통찰력이라니. 솔직히 좀 믿기질 않거든요. 그냥 나에 대한 질문에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으로만 체크하면 그만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설픈 인성검사랑 잘 설계된 인성검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핵심은 단순히 답변 내용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답변의 일관성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잘 만들어진 검사에는 신뢰도 척도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험담해 본 적이 없다. 여기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에 계속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패턴이 보이면 시스템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지원자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좋게 포장하고 있구나. 와, 약간 함정 질문 같은 건가요? 함정이라기보다는 진실성 필터에 가깝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팀의 화합이 나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다른 수십 개 질문에서는 은연중에 개인의 성과나 경쟁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답변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단 한 번의 대화로는 이런 미묘한 불일치를 잡아내기 어렵지만 수백 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입체적인 그림을 얻는 것과 같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답변이 아니라 여러 답변들이 모여서 만드는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일관된 경향성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화가 아주 빠르고 도전적인 스타트업이라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지표가 높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죠. 면접에서 저는 도전을 즐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인 셈입니다. 자, 그렇게 일관된 패턴을 데이터로 본다는 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점인 객관성과 표준화로 이어지네요. 면접관의 주관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기계적인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히려 개성 넘치는 인재를 놓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획일화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지원자가 똑같은 문항과 기준으로 평가받으니까요. 면접은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인성검사가 바로 그 로또를 없애주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가라는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형적인 성격이라 면접에서 자기를 어필하는데 좀 서툰 지원자가 있다고 해보죠.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지만 인성검사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엄청난 성실성이나 분석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숨겨진 잠재력을 가진 인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가령 검사 결과에서 협업 점수가 유난히 낮게 나온 지원자가 있다면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과거에 팀원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훨씬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성검사가 단순히 이 사람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리더십 역량, 문제 해결 방식, 업무 윤리 같은 다양한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같은 막연한 호감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 팀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다각적으로 갖추고 있는가라는 적합도, 핏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접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주도적으로 보였는데 인성검사 결과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은 낮고 안정성 추구 성향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면접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전략적 사고나 끈기 같은 항목이 아주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면접이라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체적인 프로필을 제공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아주 안정적이고 꼼꼼함이 요구되는 재무팀에 뽑는 거라면 후자의 지원자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결국 그 사람의 특성이 조직이나 직무의 특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군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개념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위 브릴리언트 저크, 그러니까 똑똑한 골칫덩이를 걸러내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능력은 뛰어나 보이는데 검사 결과에서 윤리의식이나 팀 지향성이 현저히 낮게 나온다. 그러면 채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인데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바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사실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를 일일이 심층 면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규모 채용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을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쓰이는 기준이 보통 학력이나 경력 같은 정량적인 스펙이죠.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의 실제 업무 역량이나 잠재력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그 서류 단계에서 그냥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성검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천 명에게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몇 시간 만에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1차적으로 추려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차원을 넘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채용의 기회를 더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스펙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회사의 문화와 직무에 정말 잘 맞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했겠지만 인성검사를 통해서 그런 숨은 보석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초기 스크리닝 과정이 단편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잠재력이라는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듣고 보니 인성검사가 단순히 지원자를 평가하고 거르는 도구가 아니네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회사는 더 넓은 인재풀에서 최적의 사람을 찾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볼까요? 맨 처음 던졌던 질문, 면접에서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가 심층적인 통찰력, 객관성,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효율성,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면접이 놓치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면접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성검사는 면접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기업은 결국 사람이 전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문화와 비전에 맞는 사람을 찾아낼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과학적인 도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